여러분은 90세 노인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휠체어에 앉아 계신 모습? 지팡이에 의지에 허리 굽은 채 걸으시는 모습? 아니면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모습일까요? 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60년 넘게 진료하며 목 하나가 삶 전체를 바꾸는 걸 수없이 보았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90세 한의학 박사 서정호입니다. 아직도 매일 진료실에 섭니다. 70대, 80대 환자보다 더 꼿꼿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주말이면 북한산도 오릅니다. 손자, 손녀들이 함께 가자고 해도 할아버지 따라오기 힘들다며 포기할 정도죠. 제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특별한 한약? 비싼 보약?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쉽게 망가지는 부위가 바로 목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왜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을까요? 목 건강이 회복되면 다른 만성질환도 함께 나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까요? 저는 평생 연구한 목 건강의 비밀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려 합니다.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매주 100세 건강의 비결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목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30대 중반 막 한의원을 개원했을 때였죠. 하루 종일 환자 진맥을 위해 고개를 숙이고 한약 처방을 위해 책을 들여다보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감이라 생각했습니다. 밤에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하지만 목의 뻐근함은 점점 심해졌고 나중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목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두통이 시작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시작은 가벼운 두통이었지만 점점 머리 전체를 짓누르는 통증으로 바뀌었죠. 소화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했고 속쓰림도 있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요.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뻣뻣하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혹은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보고 난 후 어깨가 결리거나 두통이 생긴 적은요?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어느 날 진료 중에 찾아왔습니다. 환자 차트를 읽다가 갑자기 오른손 검지와 중지가 저리기 시작한 거예요. 곧 팔꿈치까지 저림이 퍼졌습니다. 순간 심장마비인가 했지만 심장 쪽에는 아무런 통증이 없었습니다. 동료 한의사에게 진찰을 받았죠. 맥을 짚고 목과 어깨를 살펴본 그의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선생님, 목이 문제입니다. 거북목이 심하시네요. 경추가 안쪽으로 휘어 신경을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손가락이 저리거나 팔이 아픈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팔의 문제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은 목에서 시작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경추가 눌리면 팔로 가는 신경이 압박을 받기 때문이죠. 그날부터 저는 목 건강 회복에 전념했습니다. 놀라운 건 특별한 약이나 치료가 필요 없었다는 점입니다. 단지 일상에서 작은 습관들을 바꿨을 뿐이죠. 보약도 비싼 치료도 아닌 피해야 할 습관들을 끊는 것만으로도 제 건강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한 달 후 두통의 빈도가 줄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소화 불량도 개선되었고요. 3달 후에는 손가락 저림도 사라졌습니다. 6달이 지났을 때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세월이 흘러 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수천 명의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놀랍게도 목 건강을 회복한 환자들은 단순히 목 통증만 좋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만성 두통, 불면증, 소화불량, 어지럼증, 심지어 고혈압까지 함께 개선되는 경우가 많았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60년 경험을 통해 발견한 진짜 비밀은 바로 피해야 할 5가지 목 건강 습관입니다. 이 5가지만 개선해도 여러분의 삶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목 건강이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정작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특히 60대 이상이신 분들에게는 지금부터의 내용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목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목 스트레칭을 하시나요? 아니면 특별한 베개를 사용하시나요?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바로 고개 숙이기입니다. 여러분은 고개를 15도만 숙여도 목에 12kg의 하중이 실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30도는 18kg, 45도는 22kg, 60도는 무려 27kg이나 됩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 우리는 보통 45도 이상 고개를 숙입니다. 대략 5kg 정도인 머리가 순식간에 20kg이 넘는 하중을 목에 가하는 셈이죠. 이는 마치 어깨에 20kg짜리 쌀포대를 올려놓고 하루 종일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목은 우리 신체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진 부위 중 하나입니다. 7개의 경추, 수십 개의 근육과 인대, 그리고 중요한 신경다발이 모두 이곳을 지나갑니다. 이렇게 복잡한 구조인데도 우리는 목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제 환자 중 64세 윤정혜 씨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책을 가까이 했던 윤정혜 씨는 은퇴 후에도 매일 3시간 이상 독서를 하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목 통증과 함께 오른손 저림 증상이 나타났죠. 처음에는 단순 관절염이라 생각하고 관절염 약을 복용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모든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죠. 그러다 제게 왔을 때 진찰 결과 심한 거북목과 경추 압박이 원인이었습니다. 독서할 때 고개를 숙이는 자세가 수년간 이어지면서 경추가 변형된 것이죠. 윤정혜 씨는 독서할 때 책을 눈높이로 올리는 독서대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0분마다 목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였죠. 놀랍게도 2달 만에 손 저림이 사라졌고 6개월이 지나자 목 통증도 크게 줄었습니다. 목 건강을 지키는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책상과 모니터 높이를 조정하세요. 눈높이가 모니터 상단에 오도록 해야 합니다. 노트북을 사용하신다면 반드시 별도의 거치대를 사용하여 높이를 올리세요. 둘째, 스마트폰은 눈높이로 들어 올려서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고개를 숙이지 말고 팔을 들어 올리는 거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팔이 아플 수 있지만 곧 적응됩니다. 셋째, 벽 테스트를 해보세요. 벽에 등과 뒤통수를 붙이고 서서 턱을 약간 당깁니다. 이 자세를 하루에 3번 30초씩 유지하세요.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꾸준히 하면 자세가 교정됩니다. 넷째, 고개를 숙이는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20분마다 휴식을 취하세요. 고개를 들고 천장을 바라보는 스트레칭은 목 피로를 풀어줍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미 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무리한 교정을 시도하지 마세요.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신 후 단계적으로 교정하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자세 교정은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목 통증이 심한 상태에서는 벽 테스트도 주의해서 시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고개를 숙이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고개를 숙인 채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진 않나요? 잠시 고개를 들고 화면을 눈높이로 올려보세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얕은 호흡입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깊게 숨을 쉬지 않습니다. 특히 목이 굳어 있으면 호흡이 더욱 얕아집니다. 이는 목 근육과 폐 기능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목 근육이 긴장하면 가슴이 확장되지 않아 깊은 호흡이 어려워집니다. 얕은 호흡은 자율신경계를 교란시키고 면역력을 저하시킵니다.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상태로 인식하게 되고 이는 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교감신경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면 혈압 상승, 수면 장애,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목 근육이 긴장하면 기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밤에 잘 때 이런 현상이 심해져 무호흡증과 같은 수면 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72세 양병국 씨는 10년 넘게 수면의 질이 나빴습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자주 깨는 증상이 있었죠. 여러 수면제를 복용해도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수면 클리닉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중증 수면무호흡증은 아니라는 진단만 받았을 뿐이었죠. 호흡 패턴을 관찰해 보니 매우 얕고 빠른 흉식 호흡만 하고 있었죠. 검사 결과 목 근육의 긴장으로 인한 호흡 장애가 수면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복식 호흡과 목 근육 이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식 호흡이 잘 되지 않아 힘들어했지만 꾸준히 연습한 결과 한 달 만에 호흡 패턴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수면의 질도 크게 나아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수면제 없이도 6시간 이상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죠. 복식 호흡을 통해 깊은 호흡을 연습해 보세요. 편안히 앉아서 한 손을 배에 올려놓습니다. 4초 동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립니다. 이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6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며 배를 가라앉힙니다. 이 호흡법을 하루에 5분씩 3회 이상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꾸준히 연습하면 자연스러운 호흡 패턴이 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목이 뻣뻣할 때 이 호흡법을 실천하면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호흡법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깊은 호흡으로 인해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으니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늘려가세요. 누워서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떻게 숨을 쉬고 계신가요? 지금 잠시 손을 배에 올려보세요. 숨을 쉴 때 배가 움직이나요? 아니면 가슴만 움직이나요?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배를 움직이며 숨쉬기를 연습해 보세요. 3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입으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 숨을 쉬어야 합니다. 코는 단순한 공기 통로가 아닙니다. 코는 공기를 정화하고 가습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폐로 보내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코 안의 점막과 섬모는 미세먼지와 세균을 걸러내고 코 안의 혈관은 차가운 공기를 데워줍니다. 하지만 목이 굳으면 자연스럽게 입으로 호흡하게 됩니다. 목 근육이 긴장하면 기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충분한 공기를 코로 들이마시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입을 통해 호흡하게 되는 것이죠. 입호흡은 턱 근육을 긴장시키고 이는 다시 목 근육의 긴장으로 이어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입으로 호흡하면 공기가 정화되지 않아 폐와 기관지에 자극을 줄 수 있고 구강 건조로 인해 충치와 잇몸 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55세 서인자 씨는 만성적인 목 통증과 함께 수면 무호흡 증상이 있었습니다. 콧골이도 심해서 배우자가 별실에서 잘 정도였죠. 여러 이비인후과를 다녔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진찰했을 때 그녀는 대화 중에도 계속 입으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진찰 결과 입호흡 습관이 주원인이었습니다. 목 근육이 긴장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수면 중에 기도가 더 좁아지면서 무호흡과 콧골이가 발생한 것이죠. 서인자 씨는 코호흡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0초도 코로만 숨쉬기가 어려웠지만 꾸준한 연습으로 점점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특히 수면 중 입호흡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 테이프를 사용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코호흡 훈련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콧골이가 크게 줄었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목 통증도 함께 줄어들었죠. 코호흡을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식적으로 입을 다물고 코로만 숨을 쉬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1분, 5분, 10분씩 시간을 늘려가며 연습합니다. 둘째, 특히 운동할 때나 계단을 오를 때도 코로만 숨쉬기를 연습하세요. 이때가 가장 입호흡으로 넘어가기 쉬운 순간입니다. 셋째, 밤에 무의식적으로 입으로 숨을 쉰다면 취침 전 입에 종이 테이프를 살짝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은 입호흡 방지용 테이프도 판매됩니다.
전문 의료용 테이프를 사용하시면 피부 자극 없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코호흡을 도와주는 코 확장 스티커를 사용해 보세요. 콧구멍을 넓혀주어 코로 숨쉬기가 더 쉬워집니다. 주의하실 점은 비염이 심하신 분들은 먼저 비염 치료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코막힘이 심한 상태에서 코호흡을 강제로 하면 산소 부족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치료와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면 무호흡증이 심하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 후 수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코로 숨을 쉬고 계신가요? 아니면 입으로 쉬고 계신가요? 잠시 관찰해 보세요. 입이 살짝 열려 있다면 지금 바로 입을 다물고 코로만 숨을 쉬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목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컴퓨터나 TV 앞에서 한 자세로 오랜 시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목과 어깨는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같은 자세로 30분 이상 있으면 목과 어깨 근육이 경직됩니다. 근육이 피로해지고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들게 되죠. 이러한 경직 상태가 지속되면 근육 섬유가 단축되고 굳어집니다. 이는 목 디스크와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추가 받는 압력이 균등하지 않게 되면서 디스크가 한쪽으로 밀려나거나 탈출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죠. 62세 김옥순 씨는 미용사로 30년 넘게 일하시며 하루 종일 고객의 머리를 손질하느라 같은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오른쪽으로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작업하는 습관이 있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목 통증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오른쪽 어깨와 팔로 통증이 퍼졌습니다. 진통제로 버티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손가락 저림과 근력 약화가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MRI를 찍었더니 목 디스크 직전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당장 수술을 권했지만 김옥순 씨는 수술 없이 회복할 방법을 찾아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옥순 씨는 20분마다 자세를 바꾸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타이머를 맞춰놓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동작을 했죠. 또한 작업 자세도 수정하여 양쪽으로 균등하게 힘이 분산되도록 했습니다. 3개월 후 상태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손가락 저림이 사라졌고 목 통증도 많이 줄었습니다. 6개월 후 촬영한 MRI에서는 디스크 상태가 안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김옥순 씨는 수술 없이 회복하여 지금까지 미용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자세를 자주 바꾸는 습관을 들이세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알람을 20에서 30분마다 설정해 자세를 바꾸는 신호로 활용하세요. 그때마다 일어나서 간단히 목을 돌리고 어깨를 으쓱하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목 스트레칭은 다음과 같이 해보세요. 먼저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5초간 유지한 후 다시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같은 방법으로 왼쪽도 해줍니다. 그 다음 고개를 뒤로 살짝 젖히고 5초 앞으로 숙이고 5초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어깨를 귀 쪽으로 들어 올리고 5초 왼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줍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미 목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무리한 스트레칭을 피하세요. 통증이 있을 때는 전문가와 상담 후 적절한 운동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잘못된 스트레칭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디스크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 운동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시나요? 컴퓨터 앞에서 혹은 TV를 보면서 몇 시간이나 같은 자세로 앉아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잠시 일어나서 목과 어깨를 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5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잘못된 베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는 데 보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베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개가 너무 높거나 너무 딱딱하면 경추의 자연스러운 시자 곡선이 무너집니다. 이는 목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경추는 원래 앞쪽으로 살짝 휘어진 시자 모양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곡선은 충격을 흡수하고 목의 구조물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베개를 사용하면 이 곡선이 무너지거나 반대로 휘어질 수 있습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앞으로 굽혀지면서 경추가 꺾입니다. 반대로 베개가 너무 낮으면 목이 뒤로 젖혀지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경추에는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목 통증이 생기거나 기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66세 조광순 씨는 매일 아침 심한 목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 고개를 돌리기도 힘들 정도였죠. 병원에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일시적이었습니다. 상담 중에 알게 된 사실은 조광순 씨가 20년 넘게 같은 베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베개는 매우 높고 딱딱했죠. 젊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목 근육이 약해지고 경추의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조광순 씨는 낮고 부드러운 베개로 바꾸었습니다. 메모리 폼 소재의 경추 지지형 베개였죠.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어 불편해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점점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후부터는 아침 통증이 현저히 줄었고 3달 후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적절한 베개 선택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적인 베개 높이는 약 10cm 내외입니다. 누웠을 때 목과 등이 일직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옆으로 잘 때는 어깨 폭만큼의 높이가 필요합니다. 등을 대고 누웠을 때보다 약간 높은 베개가 적합하죠. 베개 소재로는 메모리 폼이나 라텍스가 좋습니다. 이 소재들은 목을 잘 받쳐주면서도 적절한 탄성을 가지고 있어 경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경추 곡선에 맞춘 베개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세요. 주의하실 점은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은 베개 높이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너무 낮은 베개는 기도를 압박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의와 상담 후 적절한 베개를 선택하세요. 또한 베개를 바꾼 후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2주 정도 지나야 새로운 베개에 몸이 적응하니 인내심을 가지고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베개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지금 사용하는 베개는 언제 구입하셨나요? 너무 오래된 베개는 지지력이 떨어져 목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뻣뻣하거나 아프다면 혹시 베개가 문제는 아닌지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5가지 피해야 할 목 건강 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고개 숙이기, 얕은 호흡, 입호흡, 한 자세 유지, 잘못된 베개 사용. 이 5가지만 개선해도 여러분의 목 건강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60년 의료 경험을 통해 깨달은 진실이 있습니다. 병은 대개 큰 충격이나 사고가 아닌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회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치료나 수술보다는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 모여 건강을 되찾게 해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30대에 목 건강이 나빠져 큰 고생을 했지만 이러한 작은 습관들을 바꾸면서 90세인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도, 거북목이 심하신 분들도, 만성 목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지금 시작하셔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스마트폰과 책을 볼 때는 눈높이로 들어 올리세요. 둘째, 깊은 폭식 호흡을 연습하세요.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법이 좋습니다. 셋째, 코로 숨쉬는 습관을 들이세요. 입호흡은 목 건강이 적입니다. 넷째, 한 자세로 오래 있지 마세요. 30분마다 자세를 바꾸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세요. 다섯째, 자신에게 맞는 베개를 사용하세요. 베개 교체만으로도 목 건강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목을 바꾸면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저는 가장 쉬운 30분마다 자세 바꾸기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스마트폰 알람을 맞춰놓고 자세를 바꿀 때마다 목을 부드럽게 돌려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목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내 목은 망가졌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인체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치료한 90대 환자들 중에도 목 건강을 되찾은 사례가 많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오늘 배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목 건강을 회복시키는 5가지 한방 운동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당신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 지금 시작하면 내년 이맘때쯤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목 통증 없이 상쾌하게 일어나는 자신의 모습을,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자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